남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보게 되는 로망이 있습니다. 바로 바이크인데요. 바이크를 타고 바람을 맞으며 멋지게 강변을 달리는 영상을 보면 나도 저렇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선뜻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도 있지요. 바이크던 자동차이던 나만 능숙하게 운전을 한다고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 아무리 바이크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큰 위험이 잠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바이크를 타다 불행한 일에 빠진 한 여성이 한국과 인연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지만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난 현재 27살인 밀라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한국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사연을 남기게 되었는데요. 저에게는 큰 슬픔이기도 하지만 인생의 전환점이기도 한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독일에서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하기 전에 한국도 요즘에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독일에서 경험한 반려견 정책과는 또 다른 점들이 있어서 한국 분들이 한번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독일에서 반려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코 쉬운 마음으로 키울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책들이 강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서 지키지 못한다면 벌금이나 반려견 소유권 박탈로 이어지거든요. 예를 들면 매년 한국 돈으로 15만 원 정도의 강아지 등록세를 내야 한다던가 하루에 2번 30분 이상 산책을 시켜야 한다던가 하는 의무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끈이나 사슬로 묶여있는 개들이 발견되면 순식간에 이웃들에게 신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반려견과 함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어린이 요금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기도 해서 한국 분들이 들으면 생소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이렇게 반려견에 대한 인식이 높은 편인 독일에서 저희 부모님은 애견 미용실을 운영하시며 저를 키우셨는데요. 미용 솜씨가 아주 좋으셔서 반려견을 키우는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곳으로 큰 게 작은 게 할 것 없이 데려오곤 하셨어요. 저는 그런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강아지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었고 강아지들을 잘 다루며 미용 기술까지 어느 정도 익히게 되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밝고 활발한 성격이라고 소문이 날 정도였고 성인이 되면 꼭 해보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요. 바로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에서 바이크를 타는 것이었어요. 아버지가 젊을 적에 바이크를 타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아마 저도 아버지의 성향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런 꿈에서부터 저희 가장 불행한 시기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바래왔던 대로 성인이 되고 엄마는 반대를 하셨지만 아빠는 젊을 때 뭐든 해보는 것이 좋다면서 엄마를 설득하여 바이크를 사주셨어요. 그렇게 바이크를 타기 시작했고 어느 정도 바이크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자만을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항상 제가 바이크를 타러 나갈 때마다 조심하라는 말을 잊지 않고 해주셨지만 저는 흘려듣기만 했고 결국 자만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졌죠. 사실 사고 당시 상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고 다리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지요. 하반신 마비가 온 겁니다. 사고 상황을 전해 듣기로는 제가 속도를 상당히 올린 상태에서 옆에서 진입하는 승용차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해버렸고 눈 깜짝할 새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죠. 엄마 아빠는 그 사고 이후로 저를 말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밤마다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시곤 눈물을 흘리곤 하셨어요. 혹여나 엄마가 바이크 타는 걸 허락한 아빠를 원망하시게 되면 어쩌나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고 이후로 당연하게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휠체어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 곳에도 나갈 수 없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에만 있는 제 모습이 안쓰러워 보이셨는지 엄마는 엄마 아빠가 일하러 갈 때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가게로 나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조금씩 일을 도와줘도 좋을 것 같다고 하셨죠. 저도 이렇게 집에만 있다가는 한없이 우울해져 버려 무슨 일이라도 나을 것 같은 느낌에 같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사고 이후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따라 휠체어를 타고 가게로 따라 나섰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가게로 들어섰는데 그 순간 강아지가 한 마리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덩치는 컸지만 아직 새끼 때 털갈이를 다 하지 못한 듯 보이는 녀석이었는데 귀가 쫑긋 서 있고 털이 짧고 흰 처음 보는 견종이었습니다. 이 녀석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저에게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먼저 다가와서 냄새를 맡으며 인사를 해주었고
어린 녀석답게 이내 내 손을 핥으며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해 주시기로 손님이 데려온 개는 아니고 유기견 보호소에서 미용 봉사활동을 가셨다가 사정상 당분간 맡아서 보호하게 된 녀석이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진돗개라는 종인 것 같다고 하셨죠? 반려견과도 인연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렇게 부모님과 샵에서 하루를 같이 보내고 돌아왔는데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 녀석은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저는 인터넷을 뒤져 이 녀석이 한국의 진돗개라는 것을 확신했고 당분간이겠지만 나와 같이 지내는 동안만이라도 한국 이름으로 지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계절인 봄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봄이라는 이름까지 직접 붙여주고 나니 왠지 정이 더 들어버렸고 아침마다 부모님과 함께 출근해서 봄이와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삶의 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버렸죠. 봄이도 이제 저를 주인처럼 생각하는지 엄마 아빠보다는 저를 더 따르는 듯 했고 다른 개들과 장난치며 놀다가도 결국 항상 돌아와서 제 옆자리를 지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봄이와 지내며 저는 한동안 빠져있던 깊은 슬픔에서 점점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와 저에게 결정적인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봄이와 함께 한 얼마 후부터 부모님께 제가 봄이를 산책시키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부모님은 걱정은 되지만 조금 조심한다면 저에게도 그게 좋을 것 같다며 산책을 맡겨주셨죠. 첫 산책을 나갔을 때 신기하게도 봄이는 제가 휠체어를 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밤새 몹시 기다렸던 산책임에도 천천히 저를 기다려주며 앞으로 나아갔고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산책을 다녀오곤 했는데요. 그날도 봄이를 앞장세워 산책을 다녀오고 있었고 부모님 가게에 거의 다다랐을 때쯤이었어요. 바로 그때 근처를 지나던 도베르만이라는 큰 개가 주인과 함께 산책을 하다가 목줄이 풀렸는지 갑자기 휠체어를 타고 있는 제 옆쪽을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그 순간 봄이는 제가 쥐고 있던 줄이 튕겨 나갈 정도로 강하게 튀어나가 그 개에게 돌진하기 시작했고 덩치도 더 커 보이는 그 개에게 용맹하게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으르렁거림도 없이 제 말을 너무 잘 따르는 온순한 봄이었는데 봄이가 그런 용맹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저는 깜짝 놀라서 비명을 질렀고 비명 소리를 들은 부모님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도베르만의 견주도 깜짝 놀라 뛰어와서 봄이와의 싸움을 말렸습니다. 다행히 두 녀석 다 크게 다치진 않았고 그쪽 견주는 미안하다며 연신 사과를 했죠. 다시 생각해도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만약 봄이가 저를 지켜주지 않고 겁을 먹고 도망가 버렸다면 그야말로 무방비 상태였을 저를 그 큰 개가 덮쳤을 거라 생각하니 끔찍했죠. 한국의 진돗개가 주인의 말을 잘 따르고 용맹하다는 이야기를 봄이에 대해서 검색하다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냥 흘려들어 버렸던 말이 분명히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봄이에게 더 마음을 쓰게 되었고 미용실에 혼자 두고 나오는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께 봄이를 제가 키우고 싶다고 말씀드렸고 사고 이후에 항상 어두운 표정으로 있던 제가 뭔가 의욕을 내비치는 모습이 반가웠는지 오히려 기뻐하며 허락해 주셨습니다. 봄이는 쑥쑥 자라 성견이 되어 4살이 되었습니다. 봄이 덕분에 저는 활기를 되찾았고 부모님 일을 도와 미용 기술을 완벽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반려견 미용 기술을 배우게 된 것은 부모님 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봄이를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게 되었고 봄이의 이름을 짓게 된 한글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 영화와 음악까지 꿰뚫고 살아가는 정도가 되었는데요. 내가 이렇게 한국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한번 직접 가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이죠. 물론 봄이와 함께요.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부모님에게 의지만 할 수는 없으니 한국에서도 제 생계를 위한 미용 기술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으로 건너왔고 일을 시작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한국이라는 곳에 적응 중이지만 소문으로 들었던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 다르게 장애인들이 차별 대우받지 않는 좋은 나라임에는 틀림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봄이와 함께 살아가기에도 정말 좋은 곳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한국에서 소문난 반려견 미용사가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한국의 진돗개를 통해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밀라 양의 이야기가 참 희망적으로 들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